Jarvis, drop my needle.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아이리시맨 명작선 2편이 올라가야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봐버렸습니다. 이러면은 걸작선을 안 만들 수가 없잖아? 아이리시맨의 이야기는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들을 몰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좋은 친구들과 카지노는 꼭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신의 한 수 귀수편을 안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저 지금 존나게 진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걸작선 다룰 영화는 신의 한 수 귀수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의 한 수는 2014년에 개봉한 바둑 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바둑을 주제로 한 액션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이 영화는 절대 바둑 영화가 아닙니다. 그나마 바둑 영화에 가까운 걸 보시려면 2013년에 개봉한 스톤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신의 한 수에서 바둑은 그저 액션씬이 들어가기 전에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걔가 한번 해볼까? 제가 반집이겠습니다. 에이 개새끼야! Not exactly. See, they're still not totally up on my past yet, but I know you are. Grazie. 여기서 바둑 대신에 오목을 둬도 상관이 없고 하다못해 알까기를 해도 이야기의 흐름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난 애초에 주먹스러웠어. 이 영화의 세계관 또한 대단히 초현실적인데 이 세계는 내기 바둑을 두는 곳에서 사기 혼수를 두다가 걸리면 존나게 두들겨 맞는 건 기본이고 눈알이 터지고 결국엔 칼을 맞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돈 수천 수백이 왔다 갔다 하는 대규모 내기 바둑 하우스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노량진 고시학원에 있는 자습실보다 더 가까운 테이블 간격을 두고 내기 바둑을 두죠. 바둑이라는 게임이 정신집중이 얼마나 중요한 게임인데 이런 돗대기 시장에서 바둑을 여기도 통 좋아 여기도. 다 걸리네 다 걸려. 네, 바둑 영화가 아니니까요. 소심하고 찌질한 프로바둑 기사였던 주인공은 안경을 벗고 수염을 깎으니까 정우성의 얼굴이 되고 싸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도소에서 몇 대 쳐맞고 웃장 한번 까더니만 곧 일당백의 싸움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좆도 말이 안 되는 영화죠. 이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바둑을 둬요 도대체? You gotta be fucking kidding me. 그러나 보는 관객이 이게 구라다.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만화에 가까운 가벼운 서사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피구왕 통키를 보듯이 이건 좀 그런가요? 존윅 시리즈를 보듯이 너그러운 시선으로 본다면 이 영화는 꽤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우니까 섞기로 하지. 모래가 다 떨어지는 쪽이 지는 거야.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제법 성실하고 섬세하게 구라를 치고 있으며
다시 뵙고. 아유, 하여튼 그냥 입신의 경지구만. 입신의 경지야. 두 새끼. 땡큐. 무엇보다 복수극이라는 장르적 재미를 자, 에티켓 있어야지. 에티켓. 확실하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큰일을 당한 주인공이 성장하게 되고 스승을 만나고 저와 수담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주담은 나눌 수 있어. 자기 편을 짜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에게 통쾌하게 복수한다는 장르적인 재미 말입니다. Oh, yes, there is one more thing. 여기에 바둑이라는 소재를 끼얹어서 제법 재미있는 변주도 하고 있는데 이 세계관의 최강자는 어린 소녀인데 소재가 바둑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보통 무협 영화에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맹인 고수의 존재 역시 이렇게 알맞게 변주되고 있습니다. 함정수가 난무하는 걸 보니 오래간만이군. 훈수꾼 녀석.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설명하며 죽어가는 애미 살려줬더니 벌써 계약을 잊었나? 넌 종신 계약이야. 등장인물들의 개성과 역할이 뚜렷합니다.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You're right. There was a time, 정리하겠습니다. something. 이 영화는 성의 있게 만들어낸 통속 복수극입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 심오한 것도 없으며 내가 철저하게 클리셰만 따라가기 때문에 결말도 어떻게 될지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뒤집으면 관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생충을 볼 때 마냥 기빨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알겠어? 아빠가 생각이 계획이 다 있으니까. 안전하게 정우성의 간지나는 복수극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죠. What her head would look like on a stick. 보통 이런 류의 영화들은 평론가들과 매니아들은 싫어하고 심심할 때 영화 보는 보통의 관객들은 재미있게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에서 실패할 확률이 적죠. 시방을 통째로 잃을 수도 없고. 아마 그래서 이 편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갈 거니까 준비해. 오케이. 세계관이야 이미 4월 편에서 다 만들어 뒀으니까 대충 비슷하게 하나 더 만들어서 뽑아 먹겠다. 그런데 존나 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뭐 분석할 거리도 없습니다. Yeah, that's not funny. 4월 편이 관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영화라면 귀수편은 그냥 지들이 존나 편하게 만든 영화기 때문이죠. 똥나라에 사는 뱀의 이름은 살사.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I have only one thing to say. 권상우한테 대사 많이 안 준 거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넌 허 선생을 언제부터 알았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도 나눌 필요 없어. 다 가져. 이렇게 처절하게 짝이 없는 장면에서 뭐야 저 새끼 저거! 대사 한 방 쳐서 이 장면을 영원히 개그짤로 만들어버리신 분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전혀 흐려지지 않는 볶음마냥 이분의 발음은 전혀 발전이 없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쓸모없지만 죽지 않는 돌이 있다던데. 똥 같은 돌. 다행히도 이 영화에서 이분은 혹시 신점으로 봅니까? 거의 터미네이터 1편에 아놀드 슈왈츠네거 정도밖에 대사가 없으며 I'll be back. 딱 그 정도의 연기밖에 안 합니다. 장섬, 찍고 부산.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군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한 수가 있죠. 물론 근육량은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 발음도 되고 그 새끼 잡아 죽인 다음에. 연기도 되는 배우가 주인공을 했다면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이제 시작인데 점점 끔찍해질 거야.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겠죠.
권상우 씨 역할을 하는 아역이 이런 말을 하는데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예 진짜로 기계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바둑두는 알파고 같은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넌 허 선생을 언제부터 알았어? 이 영화는 신의 한 수 4활편에서 등장한 그런 수를 쓰는 자가 부산에 한 명 있는데 귀신의 수를 쓴다고 해서 귀수라고 부른다더군. 수수께끼의 인물 귀수를 다루고 있는 스핀오프 영화입니다. 이렇게 부를게. 귀수. 귀신의 수를 쓰는 귀수. 이 인물은 암흑바둑이라는 맹기를 두는 엄청난 고수인데 암흑바둑엔 맹기를 뒀단 말입니까? 머릿속으로만 둬서 프로를 이겼다. 감옥에서 주인공과 만나서 12의 9. 단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과거에 눈을 잃은 주님이 다시 바둑을 둘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선물 하나 주는 거야. 맹인용 바둑돌이었지. 사활편을 보는 관객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스핀오프 영화에서는 꼭 다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길래 맹기를 익히고 사용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대단한 고수였어.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나타나지 않더군. 또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는가? 당신 누굽니까? 이름이라도 합시다. 전작의 세계관을 가져다 쓸 요량이라면 이걸 꼭 설명해야겠죠. 스타워즈의 스핀오프인 한 솔로의 솔로 무비라면 추바카와의 만남이나 밀레니엄 팔콘을 갖게 되는 이야기 등등을 꼭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수준이죠.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타임라인이? 그런데 이 영화는 충격적이게도 스핀오프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냥 없어요. 주인공 기수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도 없고 감옥에 가는 장면도 없고 심지어는 암흑바둑인 맹기를 익히고 사용하는 장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둑이자 사기의 스승이 어린 주인공을 가둬놓고 명심해. 머릿속으로 두는 거야. 포기하고 싶으면 종을 쳐. 맹기로 두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있기는 한데 우상기 화점. 좌하기 화점. 다시. 11에 19. 단수. 나중에 알고 보니 얘는 맹기로 바둑을 둔 게 아니라 피로 바둑판을 그려서 그 위에 둔 거였습니다. 이거는 맹기가 아닌데요. 아, 반칙이지 이러면. 그냥 애새끼가 굉장히 독한 거죠. 그 후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바둑판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맹기로 바둑을 둔다거나 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홍철 없는 홍철팀인가요? 그건 그래. 그렇게 해. 아니면 이 기수가 귀신의 수를 쓴다고 해서 귀수라고 부른다더군. 그 기수가 아니에요? 뭐 그냥 동명이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귀수편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인 건가요? 아직 본작의 후속편도 안 나왔는데 이제 우리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가자. 스핀오프 가지고 뭐 트롤로지라도 만들게요? 네, 그냥 귀찮았겠죠. 전편과의 연결점을 다 다루려면 출연했던 배우들도 다시 데려와야 하고 시나리오 쓰기도 복잡해지고 그냥 안 한 겁니다. 아니, 전편이랑 연결점이 존재하질 않는데 이게 무슨 스핀오프야. I told him you wanted to live forever. 대가리, 스핀, 오프지 씨발. 포기하고 싶으면 종을 쳐. 진짜 종 존나 치고 싶다. 1편에서 우리는 이 스핀오프가 전편인 신의 한 수 4활편과 당신 누굽니까? 이름이라도 합시다. 그런 수를 쓰는 자가 부산에 한 명 있는데 귀수라고 부른다더군.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찍고 부산. 전작에 뿌려놓은 떡밥들을 전혀 회수하지 않아서
1편의 궁금증을 풀고 싶어서 영화를 봤는데 궁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오리무중으로 빠진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런 질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어차피 1편도 안 봤는데? 그냥 뭐 별도의 영화로 보면 안 되나? 나는 그냥 복수 액션 영화로 킬링타임 하면서 생각 없이 잘 봤는데? 물론 재미있게 보신 분들의 취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편과 연결이 안 될 거면 신의 한 수라는 이름은 쓰면 안 되죠. 신의 두 수라고 하든가.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이 영화의 또 다른 구린 점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생각 없이 보고 즐기기에는 이 영화가 통쾌한 복수극의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Worst case scenario, they kill him. 끝내주는 복수 영화 킬빌의 주인공 베아트리스 키도가 피해 복수를 감행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이 데들리 바이퍼스 연놈들이 내 뱃속에 새끼를 죽였거든요. 그녀는 본격적인 복수에 나서기 전에 복수의 대상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키도는 너한테는 미안한 짓을 했지만 4년이나 지났고 나도 변했고 애도 생겼으니 좀 봐달라고 말하는 복수 대상에게 이런 대사로 자신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You can stop right there. To get even? Even Steven? Go up to Nikki's room, kill her, then wait for your husband, the good Dr. Bell, to come home and kill him. 네 남편이나 네 새끼는 죄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And not a goddamn fucking thing you've done in this 그러나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죽인다. It's gonna change that. 무슨 초등학생 공책에 낙서하듯이 적었지만 그녀는 복수의 대상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으며 복수의 의지가 흔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원인과 복수를 당할 대상과 주인공의 태도가 명확합니다. 관객은 이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어떤 태도로 복수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때부턴 이 복수를 구경하면 됩니다.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때부턴 타란티노가 보여주는 온갖 B급 영화들의 마구잡이 패러디와 끝내주는 액션씬, I abhor violence in real life and I can love it, right? And I always have. 피와 살이 튀는 복수극을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뭔가 되게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Today was about as much fun as a sandpaper dildo. #drive-by. 요는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왜 이렇게 개빡쳐서 복수하겠다고 달려드는 건지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Father to a murdered son, husband to a murdered wife, and I will have my vengeance in this life or the next.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인공이 킬링을 해도 그게 관객들에겐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관객들의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얼추 3장면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뭔데요? 장성 무당과의 대결씬과 갈고리 눈과의 화장실 격투씬과 외톨이와의 용광로 결투씬이지요. 그렇다면 이 3장면의 공통점은 뭘까요? 굳이 필요 없는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일단 장성 무당과의 단색 바둑씬을 보죠.
귀수는 이 장면에서 무당이 펼치는 애미는 도망가고 애비는 자살하고 의지할 때라고는 누나밖에 없었는데 혼신의 영빨 오랄 겐세이에 휘말리지 않고 내 얼굴만 본다고 수가 보이겠어? 그를 발라버린 다음에 무당이 스스로 팔을 자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복수를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스승인 허일도가 이 무당과의 시합에 져서 죽었을 뿐이지. 친동생을 죽일 필요는 없었잖아. 팔을 잘렸으니까 스승의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What was that? Some kind of a gang thing? 일단 허일도와 귀수의 관계를 막상 실전 나오니까 후회돼. 사제관계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쁜 놈이야. 너도 곧 나빠질 거고. 알아들어? 허일도는 집도 절도 없는 어린 귀수를 데려다가 키우기는 했으나 장구 끝에 악수 둔다. 나쁜 손.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기바둑의 훈수꾼으로 도구로 이용해 먹을 목적이었습니다. 판단은 내가 해. 너는 그냥 계산만 하라고. 계산만 하는 기계가 되라고. 기계. An elegant weapon, but a more civilized age. 게다가 허일도의 실력은 어린 귀수만도 못했죠. 또 하나 뽑고 날일자 붙이고. 본세 기력이 많이 느셨네. 비결이 뭘까? 뭐 나중에 허일도가 사실은 이런 말도 했었다. 기계가 되라고. 기계. 미안하다. 방금 한 말 취소. 그래도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혹은 둘이 이렇게 훈훈한 한때를 보내기도 했었다 라는 장면들을 변명처럼 늘어놓지만 바둑판이나. 어이구 씨발 내가 진짜 살다 반전이랍시고 꺼내놓는 카드가 방금 한 말 취소. 그래도 사람이 돼야지. 그 말은 취소. 이런 영화는 전 보다 처음 봅니다. Holy shit! Holy shit! 나를 찾아줘의 에이미가 나를 찾아줘 스포일러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에이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은 너무 심했어. 취소할게. 이러면 그때부터 현모양처가 됩니까? 머리 몇 번 쓰다듬어 줬다고 애를 데려다가 지 돈벌이에 이용해 먹었다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사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야. 너도 곧 나빠질 거고. 올리버 트위스트에 등장하는 어린 소매치기와 소매치기 보스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Be able to find you. Because I can't hear you. They're probably dead. 자기를 이용해 먹던 사람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한쪽 팔을 걸고 바둑 시합을 할 이유가 과연 귀수에게 있을까요? 자기 복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유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허일도는 이 무당과의 시합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 여기서 지면 팔이 잘린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사실 이건 들어가는 순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복채는 돈으로 안 받는 거 알지? 무당이 영빨 겐세이를 열심히 펼치긴 했지만 집 나간 니 처 말이야. 얼마 전에 죽었네. 그건 심리전의 영역이고 고개 들지 말라고 했잖여. 이 사람이 허일도처럼 사기 바둑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팔을 걸고 내기 바둑을 뒀고 거기서 져서 자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죠? 귀수는 여기 왜 가는 겁니까? 뭐 점 보러 간 겁니까? 점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Get the fuck out of here! Somebody else, I said it myself.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네 누나 죽인 악마 말이다. 그 악마 죽이면 네 운명도 거기서 끝이야. 예전에 자기 누나 강간해서 자살하게 만든 새끼한테 복수 안 할 거예요? 봐봐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거면서. 난데없는 호러 영화 분위기와 단색 바둑이라는 다소 신기한 구경거리, 배우의 인상적인 연기가 어우러져 뭔가 있어 보이는 분위기만 풍길 뿐 괴물이 되는 운명이구만. 이 장면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아니 없는 편이 나은 장면입니다. 나머지 장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격투씬. 원래 이 갈고리 눈은 범죄도시의 형사 출신이 아니라 부산 잡초의 부하였습니다. Mr. Brown, that's a little too close to Mr. Shit. How about if I'm Mr. Purple? I mean, that sounds good to me. I'll be Mr. Purple. 잡초가 허일도에게 큰 돈을 잃자
이 갈고리 눈깔은 허일도의 뒤를 쫓아와서 그를 죽이고 돈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잡초 수하의 히트맨인 거죠.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진짜 허일도의 복수를 하러 온 귀수가 찍고 부산. 아직 잡초랑 시합을 하지도 않았고 물이 없어. 지가 집은 그냥 더블. 얼굴도 안 비친 상황에서 방당 100만 원. 콜. 이 갈고리 눈깔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가 이길 때까지 계속 뜨는 새끼라고. 사철이 야 너 오랜만이다 라는 듯이 싸움박질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여기서 왜 싸우죠? 아직 둘이 바둑도 안 뒀고 잡초가 이길지 질지 돈을 딸지 잃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역시 귀수가 잡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빼앗고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그 짝도 삶에 대한 애착은 크게 없어 보이고 사생결단 바둑까지 두고 내 살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네. 걔가 잡초가 살려달라고 빌고 제발 살려줘. 너도 다 하겠지 시키는 대로. 귀수는 또 살려주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는 다짐까지 한 상황. 그걸 꼭 기억해. 그러니까 잡초가 귀수의 부하가 되기로 이야기가 다 끝난 시점에서 갈고리 눈깔은 또 튀어나와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싸움박질을 합니다. 이 싸움은 왜 하는 건가요? 잡초가 시켰을까요? General Emiliano Zapata? 잡초는 지금 막 혼신의 연기를 하면서 귀수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인증샷 한 번만 찍어줘. 내가 어디 볼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 싸움질 장면 역시 오히려 드러내버리는 편이 이야기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그리고 외톨이는 이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군요. 이 장면뿐 아니라 그냥 외톨이라는 캐릭터와 이 캐릭터로 인해서 파생되는 장면 전체를 싹 모조리 드러내는 편이 아마 훨씬 나을 겁니다. 아버지가 노름에 미쳐서 집안이 박살이 났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바둑 혐오자가 되는 게 자연스럽죠. 손목 하나 없는 아저씨를 찾는데 알 수 있을까요? 바둑으로 돈 딴 사람을 원망하면서 복수기가 된다는 설정은 또 뭡니까? 사석은 여기다 올리세요. 이해됐죠? 이런 대사는 또 뭐예요? 세상이 펄펄 끓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불에 타 죽었는데 불은 안 미운 모양이죠? 곧 지옥 가면 다들 만나겠다. One reel ends and the next one begins.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아마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 역시 이런 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해버린 거죠. 왜일까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킬링타임을 한 게 아니라 감독과 작가가 아무 생각 없이 상영시간 킬링타임을 한 겁니다. You owe me $300, punta. 야, 뭐 이 정도면은 액션 볼만하잖아. 앞뒤가 맞든 안 맞든 그게 뭔 상관이야? 야, 신기하지? 이게 단색 바둑이라는 거야. 신기반기하지? And why mess up a good thing? And that's that. 앞뒤도 맥락도 하나같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생각 없이 만든 영화는 생각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네. What? 씨발? 말이 안 되잖아. What the fuck? 이것들이 진짜 나를 바보로 알고 있나? What the fuck does WTF mean?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어떻게 생각 없이 보겠습니까? So I'm out. They had to let me go. 신의 한 수 사활편은 바둑 영화라고는 도저히 불러줄 수 없지만 그래도 바둑이라는 경기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은 보였습니다. 주인공들 역시 결국엔 싸움박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둑의 승부를 언제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주인공과 그의 패거리들의 작전 또한 바둑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죠. 쉽지 않을 텐데. 마지막에 이겨도 죽고 져도 죽는 상황에서는 장생이라는 흔치 않은 수로서 악당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장생이야. 영원히 두던가 양보하던가. 주먹 싸움과 칼 싸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노는이 바둑이라도 두어라. 그런데 귀수편은
이거는 조금 심한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바둑에 대한 모욕인데? is a crucifixion, and don't tell me it's not. 싶은 장면들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웃기지도 않는 자세로 바둑 수련을 하고,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오줌 마려우면 어떡하죠? Tony, how do you go to the bathroom in the suit?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오줌을 싸니까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누가 이런 웃기지도 않는 곳에서 대국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족밥도 아니고 국수급의 고수랑 대국을 하면서 바둑돌로 글자를 써가면서 이기죠? 이게 바둑이라서 잘 와닿지가 않는 건데요. 만약에 임요한이나 혹은 페이커가 이렇게 웃장을 까고 거꾸로 매달려서 게임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사생결단으로 단판 승부를 짓는다면서 기찻길 위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게임을 하고 복수를 한답시고 맵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죽을 사자를 그리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e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소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거죠. 개연성 떼고 맥락 떼고 시나리오 상관 안 하고 주제 따위는 있으나 없으나 딱 특정 장면만 괜찮으면 되는 장르가 있습니다. 포르노죠. 신의 한 수 귀수편. 이 가성비 떨어지는 형편없는 액션 포르노의 점수는 물건이 항상 좋았지만 만드는 놈이 하자로서 문제지. 를 드립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